바쁜 한국인 주식까지 바쁠 필요 없습니다. 알 것만 알고 불필요한 것은 요약하는 주식 요약 TV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남들이 모를 때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싶다면 지금도 싼지 더 떨어져도 살 수 있는지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는지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럼 오늘의 기업 요약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기업 요약은 하나생명입니다. 하나생명이 최근에 신고가를 달성하고 3일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강세를 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 상법 개정 이슈 때문인데요. 상법 개정 이슈가 처음에는 보험주부터 반응하지 않았고 증권주부터 반응을 했습니다. SK증권, 하나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근데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스X의 지분 가치가 재평가되면서 미리 올라갔고 우주 테마로서 더 강세를 보였고요. SK증권과 하나투자증권이 상법 개정 수혜주로 먼저 움직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6년 2월 25일 오늘 오후 5시경쯤에 3차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 가결이 됐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사실 주가의 반응은 굉장히 미미한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뭐 증권주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제가 따로 정리해 놓은 이제 그 자사주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상법 개정을 했을 때 이제 그 다음 일어날 수 있는 게 주가 누르기 방지법입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저 PBR 종목들인데 저 PBR 종목들 내에서도 주가 반응이 별로 없었어요. 상법 개정안이 이제 본회의에 통과가 되기 전에 움직였던 주식은 이제 애프터마켓에서 부국증권이 있거든요. 근데 부국증권 같은 경우에도 한 8% 정도 상승을 하다가 이제 실제로 본회의에서 가결이 되고 나서는 주가가 이렇게 빠져버렸습니다. 거래가 아주 많이 터지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애프터마켓에 뭐 아주 적게 터졌다고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적당하게 거래가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3차 상법 개정안의 기대감으로 여태까지 주가들이 움직였던 것을 감안하면 오늘 기점에서는 재료 소멸의 관점에서 주가 매도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하나생명을 보유하고 계신 주주들은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아, 지금 얘는 23일에 고점을 치고 지금 오늘까지 이렇게 빠졌는데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현재 하락 중에 있거든요. 시간의 단일가 화면을 보시면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마이너스 0.77%, 네, 5,14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간의 단일가에 5,180원 그 당일 종가에 시작을 해서 현재 거의 최저가 부분에서 머물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 제로 소멸인데 이거 더 이상 이제 올라갈 모멘텀이 없는데 사람들은 의심을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사실 저도 그 3차 상법 개정안의 이 가결 부결 여부를 떠나서 오늘이 되면 상법 개정안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간 것은 이제 재료 소멸로 그 매도 차익 실현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따로 있겠죠. 어, 오늘에 있어서 새롭게 만들어진 이슈가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 국민의힘이 무제한 필리버스터 토론을 통해서 상법 개정안 그 통과를 미뤘기 때문에 하루 정도 미뤄지니까 그 SNS에 이재명 대통령이 따로 말을 했습니다. 아, 할 일이 태산인데 상법 개정안 통과시키고 나서도 해야 될 게 많은데 해는 짧은데 해야 될 건 많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의 끝에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만약에 이 말이 오늘 나오지 않았다면 저는 굳이 하나생명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에 곧장 이제 이어서 나올 이야기가 뭐냐면 주가 누르기 방지법 수혜주예요. 왜냐면 대통령이 직접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한국 증시는 현재 그 정부 정책에 맞물려서 기대감을 받는 주식들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거든요.
뭐 코스피가 뭐 5천을 간다. 2025년도까지만 해도 대부분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봤어요. 그래서 코스피 4천을 갔을 때도 주가가 이제 지수 조정을 받았고, 그 조정을 받을 때도 사람들은 아 이제 4천까지 왔으면 많이 올랐다. 이제 떨어져서 못해도 3,500, 뭐 더 많이 빠지면 3천까지는 밀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고작 밀린 거는 한 5%에서 6% 정도 4천에서 밀리다가 결국 현재 그때 4천 기점에서 50%가 올랐어요. 이거는 당연히 국내의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현대차 같은 대표적인 대기업 주가가 많이 오른 것도 영향이 있지만 어쨌든 이재명 정부에 들어서 그 한국 증시 체질 개선을 위해서 뭐 거버넌스를 개선하고 그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뭐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이 맞물렸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증시의 상승의 근본 자체도 정부 정책에 있다라는 겁니다. 시장에는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절대로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 이게 시장의 마법사들에서 어느 선물 트레이더의 인터뷰에서 나왔던 대화인데요. 실제로 국가가 뭐 원목 가격을 인위적으로 이제 그 누르고 있다던가 그럴 때는 굳이 국가 정책에 어, 대항해서 포지션을 구축하기보단 일단은 그 상황을 순응하라 이겁니다. 당연히 금리 정책이 이제 나오면 금리 인상을 하면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드니까 시장이 떨어지는 거고 또 금리 인하를 하면 유동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위험 상품에 투자하려는 그 투자 심리가 강해지니까 또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처럼 현재 대한민국 정부가 증시 부양책을 제시하고 있으면 한국 주식을 하는 투자자들은 굳이 정부가 왜 저렇게 하지? 이렇게 불평과 불만을 표할 게 아니라 지금 정부는 해당 부분의 주가를 부양시키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상법 개정안이 기대감이 돼서 88%가 올랐어요. 많이 올랐죠. 근데 많이 올랐는데 상법 개정안의 골자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상법 개정안의 골자는 자사주를 의무 소각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사주가 많은 기업들은 수혜를 받는다 이건데 자사주가 예를 들어서 10%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10% 소각을 하면 주가는 얼마나 올라가야 되나요? 실질적으로는 주가는 10%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면 주식이 100개가 있었는데 10개를 없앴으니까 그럼 남은 90개가 100개의 그 시가총액을 반영해야 되니까 그러면 한 11.1% 정도가 올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사주 소각 기대감 치고는 대부분의 그 상법 개정 기대감으로 올라간 주식들이 보유한 자사주 대비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은 고평가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슈 대비해서 고평가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시장에는 단순히 이슈 또는 뭐 재무적 가치에 의해서 기업의 가치가 적정하게 평가받는 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아무리 좋은 뉴스라도 더 중요한 것은 수급입니다. 수급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에요. 사람들이 관심이 있냐 없냐 그리고 해당 관심이 계속 지속될 수 없냐는 뉴스의 연속성, 재료의 연속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치면은 3차 상법 개정안의 재료 연속성은 지금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냐면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된 이 상황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으니까 자사주 소각을 하면 더 올라갈 거야.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죠. 이미 많이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어, 재료가 소멸됐으니 주가는 떨어져야 되는데 오늘 만약에 주가가 고점에서 하락을 했다면 앞으로 한참 더 빠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본회의가 통과되기 이틀 전부터 주가가 고점을 치고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점 대비 단기간에 30% 하락을 했습니다. 한화생명이 2월 20일에 상한가를 갔을 때 시가가 5,110원인데 오늘 종가는 그날의 시가의 거의 1.5
한 3% 4% 정도 부분까지 내려와서 마감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기대감이 가장 극한으로 치닫았을 때 광기로 올라간 그 시작점까지 내려왔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재료가 없다라고 하면 주가는 다음 어떻게 올라갈까요? 하락하는 겁니다. 밑으로. 당연히 어디까지? 처음에 상승했던 2026년 2월 10일의 시가 3,655원까지도 내려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3,655원까지 내려가는데 그 하락하는 과정에서 주가는 반등하면서 내려갈 수도 있고 반등이 없이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상법 개정 관련주가 겪어야 되는 흐름이었어요. 그런데 다행인 거라고 해야 될까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나왔고 이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말 그대로 니들이 아무리 주가를 싸게 만들어도 만약에 PBR 0.8배 미만으로 주가를 형성하면 그냥 상속세도 증여세도 그냥 자산 가치 PBR의 0.8배 정도는 기본적으로 맞춰서 세금을 부과하겠다. 이런 겁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0.8배 미만의 이제 주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가를 일부러 누르는 오너들이 많았는데 하나생명이나 하나그룹 같은 경우에도 현재 이제 김승현 회장에서 김동관 부회장 그리고 뭐 김동원 뭐 차남 이렇게 이제 또 삼남까지 이제 승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증여를 해야 되고 그다음 완전히 증여가 끝난 상태에서 또 이제 형제들 간의 지분을 관리하고 계열 분리가 완전히 끝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주가가 높이 있었을 때 오너 일가 입장에서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주가가 낮아야지 뭔가 그 주식을 뭐 교환을 하거나 뭐 이제 뭐 양도세나 증여세나 상속세를 냈을 때 비용이 적게 나가기 때문에 주가를 누를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주가를 어떻게 누르냐? 간단합니다. 오너가 주주의 그 이익에 충실하지 않으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좋은 공시가 나와도 공시를 하지 않고 배당을 해야 되는데 뭐 배당을 하지 않는다던가 어쨌든 주주 이익을 키워주는 행위를 하지 않고 그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면 주가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일부 오너 일가는 공매도를 이용해서 주가를 누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이제 정부는 만약에 그렇게 부당하게 세금을 너네들이 회피하게 되면 회피한 세금의 2배에서 3배까지 때릴 수 있도록 할 거다. 과징금을 부과할 거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화가 되려면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통과돼야 돼요. 자, 그럼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통과돼야 된다라고 말했는데, 그럼 통과되고 나서 그때 주가가 움직일까요? 그렇진 않다는 거죠.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에 올랐고, 통과가 되기 3일 전부터 주가가 내려갔던 것처럼,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하필이면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SNS에서 강조됐던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SNS에서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앞으로 이제 새로운 목표로 하겠다라고 말을 했으니까 주가 누르기 방지법 수혜를 받는 기업들은 이제부터 또 재료가 새롭게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수혜받는 기업은 어디인가? 간단해요. PBR 0.8배 미만 기업은 모두 포함입니다. 근데 PBR 0.8배 미만 기업만 하면 800개가 넘어요. 800개 넘는 기업을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식에서 중요한 거는 수급입니다. 수급. 수급이 없으면 뉴스가 아무리 좋고 재료가 아무리 좋아도 주가는 올라가지도 않고 사람들이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이 800개 중에서 거래대금이 없고 시장에 관심을 못 받는 걸 싹 다 제외해 보니까 동전주까지 제외했을 때 52개의 기업이 나와요. 이 52개의 기업만 이렇게 추렸을 때 지금 여기 화면에 보면 제가 띄워놓은 이 종목들인 겁니다. 자, 근데 이 종목들 중에서 그러면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은 무엇일까? 당연히 수급이 많이 터진 종목. 그죠? 수급이 있어야 주가 누르기 방지법 재료를 이게 이 관련주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테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PBR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죠. 그러니까 0.8배보다 한참 더 낮으면 된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거래대금이 많이 터진 종목들을 이렇게 순위로 보면 오늘 하나생명, HMM, 현대위약, 미래에셋, 생명, 그 다음에 현대제철, 그리고 모베이스 정도 이렇게 보겠습니다. 뭐 굳이 그 밑에까지 다 볼 필요도 없어요. 이것만 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저는 어쨌든 이 영상에서 하나생명이 어떻게 될지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하나생명의 이제 주가와 이제 PBR을 먼저 한번 적어볼게요. 지금 주가는 5,180원이고 BPS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구하죠? 잠시 확대를 해드릴게요. 자, 이 BPS는 이거는 이제 2024년도 실적 기준이고 2025년도 기준으로 BPS가 얼마일지 예상을 해야 되잖아요. 이 BPS는 자본 총계를 주식수로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자본이 14조 2천억 정도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4조 2,780억 더하기 올해 당기순이익이 8,300억 나왔죠. 그럼 현금이 8,300억 정도 들어왔다고 가정을 하면 지금 현재 추정할 수 있는 자본 총계는 15조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15조 나누기 주식수는 몇 주인가? 자, 발행 주식수 8억 6,853만 주입니다. 자, 그러면 자 15조 나누기 8억 6,853만 주. 자, 이러면 BPS는 얼마가 나옵니까? 17,270원 나옵니다. 그러면은 PBR은 어떻게 구하냐면 BPS 나누기 주가입니다. 주가 나누기 BPS죠. 네. 주가 나누기 BPS인데 주가가 많이 높아지면 PBR은 당연히 높아질 거예요. 자, 그러면 PBR은 지금 얼마까지는 용인을 해야 된다고? 0.8배입니다. 0.8배. 0.8배가 되려면 주가는 일단 모르겠다. 주가를 X로 두고 이제 BPS를 17,270원으로 했을 때 자, 0.8 곱하기 17270 하면은 적정 주가는 얼마다? 적어도 주가는 13,816원까지는 올라가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이제 시장에서 부각될 재료인데 3차 상법 개정안 재료 소멸의 실망감으로 이 주가가 단 3일 만에 30%가 빠졌으면 여기서 광기로 인해서 상승했던 부분은 다 토해냈어요. 이 정도는 솔직히 뭐 상법 개정안 때문에 올라갔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뭐 이게 상법 개정안 때문에만 올라갑니까? 자, 주가랑 종합 주가 지수랑 비교를 해볼게요. 어떻습니까? 상법 개정안 제로 때문에 과도하게 올랐다. 이렇게 생각되는 구간인가요? 아니죠. 지수가 50% 오를 동안 종목은 얼마 오르지도 않다가 최근에서야 80% 올랐던 겁니다. 근데 80% 상승한 것도 그마저도 30%를 반납했어요. 자, 그럼 광기로 인해서 상한가를 갔던 부분은 다 반납했으니까 그럼 이 밑에까지 내려가는 것이 적정한가? 아니다 라고 저는 보는 거죠. 싸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생명은 어쨌든 이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단기 고점을 치고 오늘도 뭐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음봉을 만들었는데 이 분봉의 흐름을 좀 볼게요. 자, 보세요. 상한가를 이날 쳤죠. 뭐 그렇게 단단한 상한가도 아니었어요. 상한가도 정말 어설프게 상한가를 갔다가 다음날 갭이 떴습니다. 갭이 떴는데 갭이 떠서 고가 14% 치고 그대로 쭉 밀렸다가 그 다음에 다시 바닥에서 고점까지 15% 반등을 줬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끼가 좋은 종목이라고 말합니다. 끼가 좋은 거예요. 만약에 이 종목에 관심이 없고 사람들이 지켜보지 않았다면 얘는 그냥 떨어져서 이만큼 떨어졌으면 여기서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매수 이렇게 물려서
매물 때만 엄청 쌓인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지도 못하고 이제 쭉 떨어졌을 겁니다. 왜냐면 재료 소멸도 끝났으니까. 그런데 하나생명 같은 경우에는 14% 반등을 주고 또다시 반등 없이 20%를 하락했어요. 자, 그런데 이게 20%를 하락을 했는데 20% 하락하고 또 오늘 저점 대비 얘가 몇 퍼센트 올랐냐면 10% 올랐습니다. 끼가 매우 좋은 거죠. 이 끼가 좋다는 걸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최근에 강세를 볼 땐 삼표 시멘트로 볼게요. 삼표 시멘트가 정말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뭐 정원호 테마랑 그 다음에 그, 그 부동산 개발 테마로 엮이면서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금 삼표 시멘트는 재료가 소멸된 게 맞아요. 뭐 완전히 소멸된 건 아닌데 정확히 말하면 재료 대비해서 정말 과하게 많이 올랐잖아요. 몇 퍼센트 올랐습니까? 바닥 대비 고점까지 584% 올랐어요. 그러니까 거의 6배가 올랐는데 재료가 뭐 남아있는데 더 올라갈 거야 이렇게 보는 게 맞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재료가 너무 재료 대비 주가가 과도하게 많이 올랐다 하고 이제 이 부분은 좀 고려를 하지 않고 이 구간을 보면 어떨까요? 자, 여기에서는 삼표 시멘트가 어땠을까요? 자, 12월 15일부터 이미 삼표 시멘트는 정원호 테마로 이제 그리고 부동산 개발 테마로 거론이 되고 있었고 여기까지 이 구간을 보면 주가가 어떤가요? 그냥 힘없이 쭉 떨어져서 가만히 있나요? 거래량이 안 터지고 가만히 있나요? 아니죠. 거래량도 1000만 주, 1900만 주, 1800만 주 구간별로 뭐 800만 주, 1800만 주 다 터지고 있고 하루 변동성이 저가 대비 고가까지 뭐 15%, 뭐 14%, 뭐 7%, 10%, 뭐 20%, 13% 꾸준하게 변동성을 보여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재료 소멸이 안 되고 재료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커다란 상승을 만들어 놓고 막대한 수급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상승을 반납한 다음에는 이렇게 30% 정도의 하락을 하고 상승 반납을 했으면은 남은 거는 재료가 소멸되기 전까지 계속 기대감에 매수해서 반등이 나오고 또 반등이 나오고 또 반등이 나오고 그렇게 구간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뭐 재료가 너무 파격적이고 뭐 시장 분위기랑 좀 맞물려서 수급이 지금 투자할 데가 없는데 마땅히 투자할 데가 없는데 어디 하지 했는데 지금 이 재료가 좋구나 하면서 그 시기까지 맞물려 버리면 어떻게 되나 바로 상한가를 가고 급등을 하고 신고가를 가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려면 강력한 돈의 힘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관리하는 그 주체가 그 시기에 맞춰서 더 많은 돈을 때려 넣어버리면 주가는 쭉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생명은 어떠한가? 어, 실제로 증권주들이 그 3차 상법 개정안 테마에선 대장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보시면 뭐 SK증권이나 하나투자증권 주가가 안 빠졌어요. 크게. 그리고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증시가 호황이고 예탁 자산이 굉장히 많아서 하루에 거래 대금이 45조씩 터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익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기대감으로 그 상법 개정안 기대감은 올라갔지만 얘네들은 돈도 좀 잘 버니까 좀 더 지켜보자 하는 심리가 작용할 수 있죠. 근데 지분을 봅시다. 자사주를 보면 하나투자증권 자사주 0.32%밖에 안 됩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랑 관련이 있나요? 그리고 PBR을 보면 지금 0.43배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죠. 주가가 이미 한참 많이 올랐어요. 100% 넘게 바닥 대비 올랐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PBR이 0.8배 충분히 수렴을 했다라고 그냥 보면 됩니다.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SK증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2024년 실적 기준으로 이제 0.37배 정도 나오는데 근데 주가가 어떻게 됐죠? 거의 200% 올랐어요. 그럼 이게 0.8배에 수렴을 안 할까요? 거의 수렴했다 봐야 되거든요. 그럼 얘도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분에서 자사주가 12.42% 있으면 얘는 좋을까요? 그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수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죠. 자사주는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자사주 의무 소각에 쓰이는 겁니다. 근데 이 12.42% 자사주를 소각하면 주가는 얼마큼 올라야 됩니까? 100개 중에 12개를 뺐어요. 그럼
88개가 남았으니까 그러면은 뭐 대략적으로 15% 정도 주가가 오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주가가 15%만 올랐습니까? 아니죠. 150%, 180%의 주가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3차 상법 개정안 수혜주는 일단 끝났다. 일단 끝났고 이제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대통령이 이끄는 테마다. 대통령 정부가 이끄는 테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하나생명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졌어. 너무 불안해.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새로운 테마가 또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테마의 시작 초입, 저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생명은 이 상승을 하기 전에 보시면 갭이 좀 있어요. 2월 13일에서 2월 19일 사이에 보면 4,830원과 5,000원 딱 요 사이에 갭이 있거든요.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이 갭을 메우고 나서 반응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생명의 주가는 5,000원을 이탈하고 4,830원을 지지대로 형성하는지 확인한 다음에 바닥이 잡히고 뭐 횡보를 한다던가 아니면 거기서 뭐 주목할 만한 거래량, 매수세가 들어온다거나 그러면 그때부터 다시 투자를 시작하면 됩니다. 근데 이건 있어요. 원래라면 주가가 하락할 때는 거래량 없이 빠진 게 좋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거래 대금이 팡 터지면서 장대음봉이 만들어지면 보통은 이거를 세력이 털고 나갔다. 그러니까 세력이 이탈해서 더 이상 이제 주가를 끌어들일, 주가를 상승시킬 요인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건 일반적인 해석이고요. 지금의 그 하나생명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잖아요. 제로 소멸인 줄 알았을 겁니다. 세력도.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하필이면은 상법 개정안 빨리 통과시키고 주가 누르기 방지법 이것도 한번 갑시다. 이렇게 말을 한 거기 때문에 오늘 새롭게 나왔기 때문에 오늘 세력이 매집을 시작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생명을 고점에 이렇게 뭐 풀매수를 하셔가지고 물려있다. 이거는 당연히 대응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올 거를 생각하기가 좀 어려워요. 앞서서 이제 그 PBR 0.8배까지 계산을 하면 13,816원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시장의 참여자들이 어쨌든 이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서 하나생명을 주목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거래대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단타 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 생각과 시장의 반응과 주가가 맞물려서 움직이면 실제로 광기가 붙어서 13,816원까지 올라갈 수도 있어요. 신고가를 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건 가능성입니다. 주가는 무조건이란 게 없어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고가에 물려 계신 분들이라면 여기에서 이제 신고가 갈 거니까 무조건 물타자 이게 아니라 4,830원이랑 5,000원 사이에서 좀 지켜봤는데 괜찮은 주가 흐름이 나온다 하면은 그때 물을 타서 반등이 나오면 빠져나와야 돼요. 아니 양심적으로 주가가 이 갭을 다 메워버리면 거의 35%의 마이너스가 되는 건데 35% 하락을 통으로 맞아놓고서 이거 본전까지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도둑놈 신보거든요. 근데 이렇게 최고가에 물려 계신 분들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어제 장대 음봉부터 매매를 이제 매수를 시작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낙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줍줍줍줍줍줍줍줍 하다가 줍다 보니까 비중이 많이 커지고 마이너스가 커졌어 이러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해도 오늘만 해도 마이너스 10%예요. 근데 풀매수 비중이면 어쨌든 이 갭을 메울 때까지 무조건 보유하기보다는 그 전에 반등이 나오면 비중을 줄이는 게 맞거든요. 줄여놓고 현금이 있어야 그 다음에 대응을 하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뭐 만약에 여기서 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서 한 7%, 8%만 반등이 나와줘도 전량 매도한 다음에 그 다음 흐름 보고 다시 매수하는 게 나아요. 그런데 지금 나는 해봐야 한 3%, 4% 물려 있어. 그리고 비중도 좀 널널해.
아니면 아직 진입을 안 했는데 주가 누르기 방지법 수혜주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어차피 갭을 다 메워봐야 어, 오늘 시가 기준에서 10% 하락이에요. 그럼 여기서 지금 시가에서도 거의 3%가 하락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3% 하락했으면은 실제로는 뭐 마이너스 6%, 뭐 5점 몇 퍼센트 정도만 하락하면 이 갭을 다 메우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균일하게 균등 분할 매수를 했을 때 실제로 이게 갭을 다 메웠을 때 이 갭이 저점이 된다고 했을 때는요. 마이너스 3%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좋잖아요. 아, 더 빠져라, 더 빠져라, 더 빠져라 하면서 조금 더 낮은 데서 비중을 틀고 해서 최대한 이 갭 메우는데 맞춰서 매수까지 된다면 마이너스는 작게 잡았는데 비중은 또 크게 담을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100% 올라가는 건 없기 때문에 무조건 대응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수혜주로서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하나생명이기 때문에 어, 테마의 대장주를 테마의 선침해를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2% 정도의 리스크만 부담할 수 있다면 해볼 만한 게임이라 보거든요. 그래서 하나생명은 사실 오늘의 종가 그리고 지금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주가가 빠져주고 있기 때문에 내일 시가도 개파락할 거예요. 마이너스 1.16% 하락을 해서 뭐 5,100원 뭐 이렇게 밑에까지 내려올 수 있는데 그럼 여기서부터 분할 매수를 해도 굉장히 유리한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 편하게 조금씩 산 모으면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시장에서 부각됐을 때 그 시세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점에서 잡았으면 굳이 이거를 빨리 팔려고 하지 말고 당연히 그 투자자는 보유하고 나서 미실현 손익이 계속 움직이면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한 뭐 4%, 5% 정도 수익을 확실하게 챙긴 다음에 나머지 이제 뭐 반 정도의 물량은 한 번 더 보는 거죠.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정말 강해질 것인가? 시장이 뭐 크게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대해서 뭐 어떤 발언을 할 것인가 이거 지켜보면서 대응하자 이렇게 해버리면 어쨌든 뒤늦게 대응을 해서 좀 하락해서 대응한다 하더라도 3%에서 5% 사이 수익을 챙겼으면 평단이 뭐 4,900원에 형성됐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여기서 3% 정도 하락하면은 못해도 4,700원에서 4,750원 이 사이까지는 또 버텨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3% 추가 상승한 상태에서 다시 내려오려면 7% 정도의 추가 하락을 해야만 내려오는 거라서 본격적인 만약 시세로 이제 이어지는 국면이 되었을 때는 웬만해서는 그 내가 매수한 종목이 7%씩 빠지기가 좀 어려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하나생명은 투자 전략이 굉장히 다양하고 유연하게 해볼 수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하나생명 말고도 HMM이나 현대위아, 미래에셋생명, 현대제철, 모베이스도 이제 저PBR 종목입니다. 그 모베이스 한번 보면 오늘 상한가 같습니다. 상승 이유에 대해서는 뭐 다른 뉴스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모베이스가 뭐 어떤 것 때문에 올라갔다 이건 별로 안 중요하고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하필이면 오늘 거론됐는데 오늘 거론될 때 얘가 강세를 보였고 얘는 보시면은 0.18배였습니다. 0.18배였고 얘가 뭐 로봇 테마로 이제 움직인 거 뭐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오늘 로봇주가 또 강해서 로봇 때문에 올라갔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도 저 PBR 종목이에요. 로봇 때문에 움직이기도 했지만 로봇 속에도 숨어 있는 저 PBR 그러니까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이제 통과시켰을 때는 이 저 PBR을 해소해야 될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 속해 있는 종목들이 하필이면 오늘 이렇게 강세를 보인다? 주목해야죠. 주목을 안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오늘 이제 113% 올랐는데 그러면 주가가 2배 정도 올랐으니까 PBR이 얼마 됩니까? 한 0.4 정도 되죠. 그럼 0.8까지 얼마 열려 있습니까? 2배 올라가야 되잖아요. 100%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못해도 모베이스가 만약에 그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수혜주가 된다면 7,000원에서 더블 가면 14,000원까지 또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물론 이미 오늘 상한가를 갖고 너무 비싸요. 모베이스 전자가 정말 대장주가 된다 하더라도 이게 위에서 매수해서는 절대로 뭐 몇 날 며칠 끌고 가는 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주가가 올라갔다가 다시 조정받고 그리고 모베이스 전자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것도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수혜주가 될 것 같은데 라는 판단이 선다면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로봇 테마로서 그냥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굳이 양다리 걸치는 테마는 안 좋아하거든요. 하나생명 같은 경우는 어쨌든
상법 개정안 제로가 완전히 해소됐기 때문에 주가 누르기 방지법만 남아 있는 거예요. 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도 특별히 없단 말입니다. 그냥 얘네들은 전통적으로는 주가가 굉장히 느리고 답답하게 움직입니다. 보시면 최근에 주가가 급등을 하긴 했는데 이 급등하기 전까지의 주가를 보시면 대단히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2020년 코로나 최저점 기준으로 해서 뭐 최고점까지 올라갔던 게 200% 정도가 다고요. 그리고 그 고점을 2026년 되기 전까지 한 번도 넘은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약한 종목이 어디 있습니까? 보험주 특성입니다. 근데 이 보험주가 과거의 이런 주가 흐름으로 돌아가야 할까라고 지금 묻는다면 지금은 그렇진 않다. 이렇게 느릿하게 주가가 움직이지 않고 주가 누르기 방지법 수혜주로 거론이 되면 주가는 빠릿빠릿하고 크게 움직일 거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생명은 뭐 재료가 양다리도 아니고 저PBR 수혜도 맞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얘한테 또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사주는 상법 개정안이 이제 통과되고 나서 이제 의무 소각을 하잖아요. 이것도 이제 어쨌든 얘가 본질적인 재료가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은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대제철 한번 볼게요. 현대제철. 거래대금을 보면 오늘 800억 터졌고 최근에 2370억 터졌습니다. PBR 0.15배죠. 이건 매력 있습니다. 최근에 관세에 대해서도 이제 뭐 위법이다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뭐 철강주가 수혜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뭐 바닥 대비 주가가 많이 오른 것도 아니고 최근 저점 대비해서 33% 올라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 연봉으로 보면 거의 코로나 이후에 최저점 부근에서 크게 올라가지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100%도 못 올라간 상태예요. 여기 보시면 92.71% 상승한 상태거든요. 이때 증시와 비교하면 증시가 184%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거 키 맞추기로 올라가도 얘가 80%는 더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뭐 하나생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가를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현대제철이랑 모베이스 그리고 이제 현대미약, HMM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차트를 보고 제가 그 하나생명에서 말씀드렸던 흐름처럼 주가를 차트를 살펴보면서 향후 흐름을 한번 예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그 기업 요약은 여기서 끝내고 다음에 이제 또 핵심 기업 요약 더 좋은 내용으로 더 좋은 종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